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준일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잠실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한 편이었어요. 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은 쉬운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냐,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굉장히 달랐을 겁니다. 무작정 계산만 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좀 쉬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아주 빠르게, 진짜 빠르게는 30분 내로도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풀이 방법에 대한 연습이 좀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교재 변형 문제는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들도 다수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최고 난이도 문항으로서 1등급을 좀 가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신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각 문항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문제입니다. 사실 뭐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 연계 문제이고요.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계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5번, 6번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난이도 하 문제들입니다. 복소수의 계산 문제와 다항식의 계산 문제. 이 문제 두 문제에서 좀 빠르게 그리고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마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7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교과서에 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식을 구해야 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쉬운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을 알려주고 저 식을 이용해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성질을 이용한다면 좀 빠르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마찬가지 기본 문제입니다. 그냥 올림포스 부교재를 가지고 와서 연계해서 낸 문제이고요.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미지수도 있고요. 허근도 있고 켤레복소수도 나오고 하지만 사실 켤레근의 성질, 근각계수의 관계, 곱셈공식 변형 이렇게 정의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사실 몇 번의 계산만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생긴 것에 좀 현혹되지 않고 그냥 근본을 잘 확인해서 문제를 푼다면 빠르게 잘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0번은 뭐 스마일 공식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공식이고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저 형태를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왔을 겁니다. 보자마자 이 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바로 계산을 했을 거고요. 11번 문제도 올림포스 문제를 거의 똑같이 숫자만 변형해서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수치대입법을 잘 활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결국 복소수의 거듭 제곱이라는 걸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결국 복소수의 거듭 제곱 문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꼴 중 하나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 z라는 값을 조금만 잘 변형해 본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i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거듭 제곱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익숙한 형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계산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는 수에서의 인수분해 문제고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사실 그 인수분해의 여러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인수분해 잘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2라는 수를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14번 문제도 올림포스 문항을 거의 똑같이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약간 변형을 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해서 두 근 사이의 차를 구한 다음에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수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올림포스 문항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 방법만 알고 있었다면 쉽게 잘 해결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는 굉장히 고전 문제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이고요. 사실 인수분해 되지 않는 2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나누는 상황 아마 굉장히 많이들 다뤄봤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보통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약간 틀어서 x세제곱 빼기 8로 나누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상 문제 풀이 과정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은 그냥 그 방식대로 그대로 풀어주면은 잘 해결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저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여러 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예요. 저런 식으로 x의 n승이 곱해져 있는 다항식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문제가 제 워크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나머지 정리를 2번 반복해서 적용을 하는 문제예요. 혹은 뭐 조립제법을 2번 적용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나머지 정리를 적용하는 그런 문제이다. 그렇게 해서 모르는 2개의 미지수를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이 2가지 문제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난이도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 유형을 확인했다면 아마 굉장히 익숙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낸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 원본 문제가 있는데요. 이 원본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17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쉽게 변형이 돼서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문제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저기 나와 있는 A, B, C, D 점의 좌표만 좀 잘 구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생각보다 아마 많이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좀 틀렸으면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좀 긴장을 덜어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생각보다 쉽게 풀려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리는 문제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식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서답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답형 1번, 18번 문제는 저 목과 나머지를 변형하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 유형의 문제도 너무 많이 출제된 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오래 걸려서 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저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px, qx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저걸 직접 나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렇게 다항식을 직접 알려줬기 때문에 아마 저걸 직접 나눠본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실수를 할 가능성도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저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계산을 해서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이겠고요. 19번 문제도 굉장히 평이한 문제죠. 아주 많이 보이는 문제이고 숫자에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저기에 있는 2025를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항도 아주 익숙한 문제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봤을 문제인데요.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은 저 분모가 2가 아니라 2i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저 2i라는 애에다가 분모 분자의 i를 곱해서 식을 약간 정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꾼 후에 뭐 복소 평면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빠를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 혹은 2차 방정식 형태를 만드셔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는 목과 나머지를 변형하는 문제. 사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 18번과 살짝은 유사한 느낌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머지의 정의, 즉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반드시 낮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사실 얘도 굉장히 유사한 유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문제 다 사실은 익숙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22, 23 여기도 마찬가지 아주 익숙한 유형입니다. 자, 이 유형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아직까지는 내가 완벽하게 모든 유형을 파악하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2번 문제도 올림포스에 거의 같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분자의 알파, 베타 대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바뀐 정도만 좀 변형이 있겠죠. 이것도 알파, 베타를 저 2차 방정식의 식에 대입한 다음에 1차 식으로 바꿔서 좀 계산을 해주면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23번 문제도 굉장히 단골 유형이죠. 삼각형의 길이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저 인수분해 과정을 잘 하고 그리고 저 길이 조건을 활용해서 삼각형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찾은 다음 넓이 조건을 활용해서 세변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가 아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저기 맨 위에 식을 한번 보시면 4z 빼기 3zi가 z 곱하기 z 바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a, b가 0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z는 절대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위에 식에서 z를 전부 다 약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z반은 4 빼기 3i, 즉 z는 4 더하기 3i라는 식이 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요. 혹은 저 아래 식을 조금 더 정리해서 뭐 i를 밖으로 빼내서 i로 묶은 다음에 조금 더 쉽게 계산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작년에도 잠실여고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고요. 물론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어져 있는 식을 파악하고 식의 형태를 파악하고 정리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5번은 거의 매년 잠실여고에서 출제되는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실여고에서는 최상 난이도 문제를 추론 능력을 굉장히 많이 평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추론 문제들을 하나씩 내고 있고요. 이게 사실 요즘 수학의 트렌드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들을 모두 알지 못할 때 추론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이 문제에 적합한 상황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저기 있는 자연수 n 하나의 미지수와 이차 함수의 최고차 항이 또 다른 미지수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n이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활용한 다음 거기 있는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사실 아마 다들 처음 보는 문제였을 겁니다. 최근 문제들에서 뭐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 있는 이 모의고사 문제와 조금 비슷한 추론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추론이라고 하더라도 추론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어떤 조건들을 확인하고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문제들을 통해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 저 문제도 아마 잘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뭐 그랬듯이 나머지 정리 쪽에서 중상 난이도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복소수 쪽에서도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오고 특히나 항상 그랬듯이 이 2차 함수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함수 최대 최소 부분은 반드시 꼭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항상 이제 잠실여고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듯이 중난이도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뭐 항상 어느 학교든 그렇겠지만 특히나 잠실여고는 중상 난이도 문제가 꽤나 많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총평입니다. 첫 번째 난이도 하 문제를 틀린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냥 아직은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유용화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본 문제 풀면서 계산 속도라든지 계산하면서 실수를 내가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이도 중 문제를 좀 많이 틀렸다. 그러면은 사실 이건 부교재 연습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교재도 부교재지만 아마 기본 개념에 좀 구멍이 있었을 겁니다. 잠실여고는 항상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난이도 상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층적인 분석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건 무작정 문제를 보자마자 계산하는 것보다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좀 더 간단하고 쉽게 해결하는 연습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도 25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빨리 풀어서 시간을 아끼고 그 남는 시간을 가장 어려운 25번 난이도 문제에 사용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론 능력과 여러 경우를 고려하는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것. 자, 이게 애초에 현재 최신 수학 트렌드입니다. 현재 모든 뭐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론 능력과 경우를 고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듯이 문제 분석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이 방법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아마 내신과 수능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잠실여고 문제는 시간이 가장 관건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풀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접근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잠실여고 시험을 정복하는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원수학 송파관 최준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